안녕, 급등TV 라일입니다. 오늘은 내일 12월 11일에 상장하는 엔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바이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올려드린 엔젠바이오 매매하시고 수익이 다들 좀 잘 나셨을까요? 시초가에 이렇게 좀 사셔가지고 바로 한 1, 2분 내에 수익이 나실 수 있었을 거고, 오늘 텔레그램으로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, 메시지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, 저도 그런 인증샷 늘 감사드립니다. 어쨌든, 시작하자면, 엔바이오는 바이오 회사는 아니고요.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했는데, 농후바이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제품을 개발해서 제조하는 기업이고, 좀 특이한 건 제네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제네릭이 예를 들면 농약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허권이 있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 그걸 그냥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R&D가 돈이 안 들겠죠. 그래서 고수익이 조금 가능한 이런 특이한 사항이 좀 있고요.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이 석괴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의 최상단인 5,800원에 계약이 됐고,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. 1,414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,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, 뭐, 그렇게까지 매력있지 않은데, 왜 이렇게 기관이랑 사람들이,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 엔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로는 제네릭 제품으로 퍼스트 리딩을 하고 있고, 거래처도 많고, 신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, 지금 커버리지 가능한 이 제품군이 7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수익성 면에서도 꽤 괜찮은데요.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. 타 주요 작물 보호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국내 시장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% 오를 때 엔바이오 같은 경우는 11%였는데,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네릭 업체다 보니까 R&D에 돈이 얼마 안 들어서 똑같이 만들었고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그래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이런 작물 보호제, 그러니까 농약 만들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봄에 좀 장사 잘 되니까 그때 매출 많이 오르고, 또 겨울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내려오고, 이런 계절성이 있는데, 이 엔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, 뭐 캄보디아라든가 그래서 하고 있어서 이런 다른 나라에도 좀 하고 있다. 신제품 같은 경우도 꽤 많이 해서 보통 시장에 나오는 10개 중에 하나는 이 엔바이오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신제품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그렇게 이 작물보호제 시장이 커지든 말든 크게 매력적으로 안 나타나실 텐데요.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빠르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 가야 나오지?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,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이 친환경으로 자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요게 있고, 유일하게 이걸 갖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. 요건데요. 신물질 개발 국책과제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요게 지금 좀 매력이 있는 포인트고, 하나의 원재료로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데, 요거를 산업통상자원부랑 같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 규모가 약 20조 원, 글로벌로 했을 때요.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강한데,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재가 좀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은 좋을까요? 이게 이제 예상되는 건 2030년쯤이라고 하고, 시장 규모가 이게 글로벌이 아니라 국내라고 하면 한 7조 원 정도라고 봤을 때, 거기서 5%만 먹는다고 해도 연 매출이 3,500억이 됩니다. 근데 이거 시총이요, 되게 작아요. 이게 지금 공모 규모가 100억 미만 소형주 중 역대 최고 기간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처럼, 여기 시총이 예상된 게, 제가 적었나? 안 적었나? 170억이었나요? 조금 작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면, 그리고 지금 현 매출이 337억 정도예요.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한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 남았긴 하지만,
어쨌든 그걸 끌고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새는 그렇게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갈수록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매력적인 아이템이 뒤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,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셨겠죠.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템이 조금 대박이 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출이 10배가 가까이 뛰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땡겨온다고 했을 때 좀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, 뒤로 좀 더 보면 이쪽은 좀 볼 게 없고요. 매출 오르고 있다, 뭐 손익 오르고 있다, 뭐 변동성이 그 계절에 대한 변동성이 단점인데 그걸 좀 줄이고 있다 하고, 이제 보호예수 쪽을 좀 볼게요. 보호예수로 가기 전에 일단 공모 가격만 놓고 이거를 예상하면 100억 많이. 지금 공모 예정 금액이 5,800원으로 했을 때 100억입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두 배로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한 200억 정도겠죠? 그래서 되게 적은 양이에요. 200억이면. 완전 애기죠. 오늘 상장한 거에 비하면 완전 애기다 보니까.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1개월에 24%, 한 30%의 물량이 좀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0%가 한 달 뒤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,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얘기할 만한 게,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거. 저는 그게 요새는 이제, 스마트팜 같은 거에도 좀 쓰이고 있죠. 그린 플러스가 있는데, 이제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혼자잖아요. 그래서 그린 플러스는 조금, 이렇게 섹터로 같이 모여서 돈이 돌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, 거기에 같이 조금 엮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사실은 뭐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공모 95억이고,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제 PER이랑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하면 이제 PER이 주가 대비해서 한 20배, 22배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비슷하게 이제 일하는 회사로는 농우바이오,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농우바이오, 그다음에 뭐 남해화학, 그리고 경농, 이런 이제 비료회사, 뭐 이런 회사에 비하면 퍼 22배는 조금 높긴 합니다. 조금 높아요. 조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책과제가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고 최상단이 된 게 아닌가. 심지어 이 최상단 이상의 금액을 기업에서 뭐라고 하죠?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이 엔바이오가 이제 국책과제, 정부 국책과제, 그리고 그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이 예정이 되어 있고, 사실 300억 나오는 회사에서 3,500원짜리, 3,500억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국책과제를 하고 있다면 사실 사활을 걸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돼야 되고, 그걸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대 최고 기관 경쟁률까지 기록이 됐겠죠.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44%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만, 시총이 워낙 작아서 요즘 장세에서 거래량 빵빵 터져주면 뭐 이 정도는 금방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요 시장, 그리고 이제 국책과제가 20조 원 시장이 아까 얘기를 드렸고, 그 다음에 30개국까지 이제 수출을 할 예정을 하고 있다가 아까 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 드리느라 없앴습니다. 어쨌든 매출은 요 정도, 34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요즘 장세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일리였습니다.